자, 반갑습니다.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15회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회째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스포트란 단어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포트라는 게 프린트 되는 과정에서는 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단순히 모델링해서 어떤 형태를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수업 자체는 3D 프린트를 해야 되거든요. 프린터란 장비를 사용을 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린터 장비가 가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붙인다든지 끼운다든지 하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를 녹여서 출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특성 때문에 출력하기 전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STL 파일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프린팅 활용 창의 융합 실습 출력 원리와 스포트란 제목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회 강의 같은 경우에는 14회 강의 내용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회 강의 때 장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장비들 중에서 배들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압출기가 있었는데, 그 압출기란 부분에서 노즐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을 할 때 스포트라는 게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스포트로 만들어진 결과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요거는 14회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우리 포항대학교에서 보유하고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자, 이 3D 프린터의 뚜껑을 딱 열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안쪽 내부를 위쪽 뚜껑과 앞쪽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같이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 위에 검은 뭉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고열 200도 온도를 가열을 해서 필라멘트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익스트루드 압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출기에 지금 이렇게 위로 흰색 관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관이 필라멘트가 들어오는 관입니다. 필라멘트가 들어오는 관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필라멘트를 넣을 수 있는 카트리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카트리지에서 필라멘트가 풀리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 관을 통해서 노즐 뭉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익스트루드 압출 장치에서 얘가 압출이 되면서 이쪽 안쪽으로 중간쯤 들어가게 되면 콜드 엔드라고 해서 이게 쭉 들어와서 아직 가열되지 않습니다. 밀려서 들어오는 끝부분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서 핫 엔드라고 해서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뜨거워지는 부분이 약 한 200도 정도 온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2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녹여져 가지고 핫엔드라고 하는 끝부분 노즐 팁 0.4mm 두께로 되어 있는데 그 0.4mm 두께의 노즐 끝으로 해서 필라멘트가 녹여서서 지금 파란색 부분이 되어 있는 바닥에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떨어지는 두께가 0.4mm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0.4mm 두께로 해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 0.4mm 두께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여기 바닥면에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0.3mm 두께로 이렇게 쌓아간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적청식 방식, 쌓아서 만들어주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베드, 그 다음에 압출기 끝에 있는 노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죠, 필라멘트, 이런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실제 내부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3D 프린트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동작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필라멘트가 0.4mm 두께로 녹여져서 떨어지는 건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쳐주는 스포팅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도 필라멘트를 가지고 만듭니다. 물론 고가의 프린트를 사용을 할 경우에 그 필라멘트가 물에 녹는 스포트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스포트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쓰지는 않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은 화학약품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실험 안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쓰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재료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스포트를 만들고 스포트를 제거하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 15회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방법에서요. 이제는 압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출 방식은 조금 전에 우리가 실제 실물 프린트를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거는 내부 그림을 만들어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필라멘트가 돌아가고 있는 뭉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 뭉치 자체가 필라멘트가 묶여져 있는 거죠. 대략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신도리코 PLA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 1kg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 소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 묶여져 있는 필라멘트가 풀려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을 통해서 필라멘트가 쭉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익스트루드 노즐 뭉치 또는 압출 장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장치로 필라멘트가 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필라멘트가 계속해서 밀려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출력할 때만 좀 많이 밀려 들어갔다가 출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출력을 좀 적게 할 경우에는 약간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익스트루드 안쪽에는 이런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하고 기어가 있고요. 이 기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필라멘트를 밀어넣게 되죠. 필라멘트를 밀어넣게 되면 이 필라멘트가 쭉 들어가다가 맨 끝부분 노즐 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즐 팁이라는 곳에 이 필라멘트가 밀려서 들어가게 되면 이 노즐 팁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장치거든요. 이 정기적인 장치에 이 필라멘트가 밀려서 들어가게 되면 고열 200도 정도의 온도가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열로 인해서 여기가 녹게 되겠죠. 녹게 될 거고 그 녹아진 필라멘트가 여기 끝부분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이 구멍의 두께가 0.4mm입니다. 이 0.4mm 밑으로 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밀려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밀려서 나오게 된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여기가 베드가 되겠습니다. 이 베드 위쪽에 0.4mm 두께로 이렇게 쌓여가게 되죠. 자, 쌓여가면서 우리가 디자인했던 모델링했던 결과물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플라스틱 녹여져서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플라스틱이 녹여져서 떨어질 때
이게 그냥 찬바닥에 탁 떨어지게 되면 바로 굳어버리게 될 거고요. 바로 굳어버리게 되면 첫 번째 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줄이 나왔을 때 이것 자체가 붙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히팅 베드라 그래서 베드의 온도도 60도 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압출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압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영어로 FDM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건 형태로 된 고체 필라멘트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필라멘트를 이용을 해서 밀어서 쭉 밀어 넣어서 녹여져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FDM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플라스틱 형태의 재료를 쓰다 보니 다른 것에 비해서 저렴해요. 저렴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일반적으로 3D 프린트 약간 저가의 3D 프린터 뭐 지금 제가 과거에 조립했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재료비가 한 20만 원 정도짜리 되는 그런 재료를 사서 조립해서 만드는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형태의 3D 프린터에서도 똑같이 이제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필라멘트도 아주 저렴한 많은 내외의 어떤 저렴한 프린터 필라멘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안전성이나 학교 실습실 같은 경우에 실험을 하게 되는 참가자들, 학생이나 교수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한, 조금 더 덜 불안한 재료와 장비를 쓰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필라멘트가요,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좀 저렴한 필라멘트, 많은 안팎의 재료를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짜리 그런 필라멘트를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장비도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짜리만 돼도 뭐 조그마한 비슷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프린트가 200만 원 넘는 약간 2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프린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출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은 확대를 해놓은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그림이 바로 노즐 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즐 팁 확대해 놓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노즐 팁에서 플라스틱이 필라멘트가 녹여져 가지고 0.4mm 두께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둥근 둥근 원통이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둥근 원통의 지름을 0.3m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3mm 두께로 만들어져 있는 둥근 원통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쌓여가면서 필라멘트가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필라멘트가 녹여져서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적청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압출 방식은 노즐, 익스트루드에 열을 가해서 원료를 뽑아내는 방식이고요. 가장 저렴한 방식의 만큼 대다수의 3D 프린터가 이 방식에 해당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형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터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것이 실제로 이제 압출 방식으로 해서 필라멘트 이용을 해가지고 녹여져서 떨어졌을 때 그 녹여져서 떨어져 있는 그 플라스틱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두께는 한 0.4mm 정도 됩니다. 0.4mm 정도 되고 그 0.4mm 정도 되는 물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나의 물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3D웍스라는 G코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서 이 물체 출력하는 시간은 얼마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략 뭐 우리 주먹만한 물건 하나 출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출력 시간이 적어도 10시간 넘게
어떤 경우에는 20시간, 30시간 넘게까지 어떤 물체를 하나 출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프린터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약 한 250만 원 정도,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0만 원이 넘는 그런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류의 3D 프린터에서는 그래도 조금 비싼 척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처음 프린터 사용을 할 때는 아주 저렴한 부품값만 들여서 그 부품을 사서 제가 조립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사용을 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안 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안전 때문입니다. 실험실 안전 때문이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학생들, 그리고 그 실험을 같이 지도를 하게 되는 교수자들, 이런 분들이 과거에 물론 이제 소재도 지금도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가 쓰는 PLA 소재가 아니고 ABS 소재나 TPU 소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공기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실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불행하게도 육종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해서 실험실 안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가 아마 지난번에 그 실험실 안전교육만 1시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음, 제가 한 2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프린터 조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3D 프린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바로 하나 해보고 싶어요. 사실 20만 원 같으면은 아르바이트 한 번 하고 나면은 벌 수 있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집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3D 프린터 원리를 이야기해 드리면서 노즐 뭉치에 사용하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200도라는 온도거든요. 그 200도라는 온도를 중많은 물체 하나 출력하는데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략 10시간이 넘고 20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0시간 동안 노즐 뭉치 200도 정도 온도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모터가 4개, 5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물론 이제 집에 전기도 전기지만은 소음도 대단할 겁니다. 아예 큰 소리였으면 야, 저거 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딱 큰 소리가 아니고요. 모터가 X축, Y축, Z축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노즐 뭉치 돌아가는 모터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정말 큰 소리도 아니고 은근하게 계속해서 나는 그런 소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뀔 때마다 턱턱턱턱 이렇게 방향 바꾸는 소리, 밴드 치는 소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적게 계속 들리게 되면 일단 소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필라멘트가 물론 이제 PLA 소재를 쓰게 되면 사람 몸에는 덜 해롭지만 어쨌든 그 필라멘트 소재 자체에서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그 안전교육 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뭐 성호르몬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려고 그러면 집에는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우리 저 포항대학교 학생인 것 같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과 그리고 안전한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 와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프린트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프린트의 특성이 녹여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여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별히 또 들어가야 될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일단 압출 방식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압출 방식을 쓰면서 익스트루드 노즐 팁, 압출기의 노즐 팁 끝에서 플라스틱이 녹아서 0.3mm로 이렇게 밀려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밀려서 나왔을 때는 바닥이 떨어지거든요. 베드라는 바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는 60도 온도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얘가 밀어내는 힘으로 내려오긴 하겠지만은 밀어내고 난 다음에는 중력이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바닥이 비어 있는 물체. 어저께 이제 어저께 아니고 바로 앞 시간에 진행했던 그 글 상자, 블록 상자 같은 경우에 밑에 부분이 비어 있더라고 하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밖에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스포트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 스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대 내지는 스포트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스포트 지지대 말 그대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면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물건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건이 나오게 되는 그 세이프가 나오게 되는 그 공간이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이프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닥면에다가 뭔가를 더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주는 장치가 그 부분이 바로 스포트라는 건데 프린트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면 FDM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청식 압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방법이 FDM 방식입니다. FDM 방식에서 주로 이용되며 3차원 결과물을 적청 가공할 때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지대 스포트입니다. 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 말 그림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말인 게 어느 정도 보여질 텐데요. 한쪽은 말인가라고 해서 보면 말인 줄 알겠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게 말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그냥 플라스틱 뭉치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지금 한쪽의 말 같은 경우에는 대충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말 같은 경우에는 대충 말처럼 보여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의 형태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말 다리 그 다음에 말 턱, 말 꼬리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플라스틱이 조금 덧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때 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말을 보시게 되면 말의 형태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데 아래쪽 보시게 되면 말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없잖아요. 뭔가 플라스틱이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말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맨질맨질하게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플라스틱 이런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지금 아랫부분, 다리 아랫부분이나 꼬리 아랫부분 보시게 되면은 왠지 좀 이렇게 좀 엉성한 듯한 그런 형태의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델링을 잘 하고 난 다음에 필라멘트를 이용을 해서 0.4mm 두께로 필라멘트가 녹여져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내려온 필라멘트들이 쌓여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꼬리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꼬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필라멘트를 이 꼬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쌓게 되면 이 필라멘트는 여기에 쌓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릴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엉성한 플라스틱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쭉쭉쭉 플라스틱을 쌓고 해서 여기까지 다 쌓아 놓고요. 쌓아 놓고 여기 위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많이 단단하게 꼬리 모양의 필라멘트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포트라는 것은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데 모델링 하게 되는데 모델링한 형태의 아랫부분이 비어 있는 것들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더 쌓는 것을 가지고 스포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포트를 쌓는 것도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포트를 쌓는 데 있어가지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일단 시각적으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왼쪽 말하고 오른쪽 말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오른쪽 말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가 훨씬 적잖아요. 이 끝부분에 조금 들어가 있고, 이 부분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스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스포트가 훨씬 작기 때문에 스포트가 덜 들어갔던 얘기는 필라멘트가 녹여져서 들어가는 재료의 양이 작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료의 양이 작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의 양이 작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되는 시간도 그만큼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 스포트만 봐가지고는요. 스포트라는 것이 일단 이렇게 뭐 공중에 뜨는 이 다리 모양, 말의 얼굴 모양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게 나오려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스포트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스포트를 쓰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스포트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재료도 많이 들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스포트를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스포트를 덜 쓰고 요 정도만 스포트를 좀 줄여서 쓰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될 부분이 프린트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결국 출력할 때도요. 모델링에서 출력할 때도 실제 모델링은 이런 모양이었지만 출력을 할 때는 출력하는 방향을 조절해서 스포트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똑같이 스포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포트를 만드는 플라스틱을 조금 특이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즐을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한 개 익스트루더를 두 개를 쓰는 거죠. 한 개 익스트루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소 모양을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익스트루드 쓰고요. 또 하나의 익스트루드에서는 수용성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수용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해서 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녹아버리는 그런 플라스틱이 있어요. 네, 플라스틱 종류가 있는데, 자, 이 스포트 부분 있잖아요. 꼬리 끝 부분이나 이 소의 배 부분, 지금 여기 그 귀 아랫 부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요 스포트가 있는데, 이 스포트를 쓰지 않고, 이 플라스틱 쓰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용성 스포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여기 스포트 부분을 출력을 해줍니다.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체를 다 만들잖아요. 출력을 다 하고 나면 이 상태 그대로해서 물에 담궈 버립니다. 물에 담궜다가 빼게 되면은 이 스포트만 딱딱딱 떨어져 버리고 아주 깔끔하게 남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스포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포트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중에 하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FDM 방식, 플라스틱을 녹여서 쌓는 방식을 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했던 내용들 중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었죠. 핸드폰 거치대가 있었고 그 핸드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되면 스포트를 안 넣어도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결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트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모델링을 해서 출력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핸드폰 거치대 만들어주는 그 결과물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델링을 했고, 프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의 물건과는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이 더 붙어 있는 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눈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 세워져 있지만 실제 프린팅을 할 때는 지금 이쪽 면이 바닥면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면이 있죠. 이 면을 바닥면으로 가게 되고요. 바닥면으로 가서 0.4mm 두께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한 줄 들어갔을 거고요.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채우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핸드폰 충전기 모듈을 꽂기 위해서 그 중간에 구멍을 빵 뚫었거든요. 이 중간에 구멍을 빵 뚫었는데 이 구멍 빵 뚫어진 부분이 이렇게 쌓이다가 지금 여기서는 비어버리잖아요.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이 다 떨어지게 될 거라고요.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이쪽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스포트를 또 쌓아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포트 따로 출력하고 물체 따로 출력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적정식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서는 스포트 부분, 여기서는 실제 물체 부분, 스포트 부분, 물체 부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노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는 형태의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요, 3D 프린트를 가지고 프린트 되고 있는 형태의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노즐 뭉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대략 200도 정도의 온도를 가열하고 있고요. 여기 아래 위쪽에서 필라멘트가 밀려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0.4mm 두께로 플라스틱이 이렇게 녹여져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내려오게 되는 거고, 여기 와가지고 쌓여지는 이 파란색 부분이 필라멘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요, 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실습하셨던 아마 다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핸드폰 거치대가 하나 출력되는 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시간 48분으로 나오죠. 얘 하나 출력되는 시간이 14시간 48분입니다. 뭐 적지 않은 시간이 출력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맨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0.4mm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0.4mm 쌓여서 올라가는 것들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은, 실제 이 노즐 뭉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베드가 밑으로 내려가 주는 거죠. 0.4mm씩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서 필라멘트가 그 위를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쌓아진 결과물로 스포트가 나와 있는 결과물을 또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물은요, 3D 프린터로 어떤, 모델링한 어떤 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이디어 샘플이었는데, 얘가 원래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가 그 아랫부분에,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둥글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해서 반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랫부분이 공중에 뜨잖아요. 공중에 뜨게 되니까, 플라스틱이 떨어지면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밑에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트라는 게 생기도록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인공적으로 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 임의로 해가지고 요 스포트 부분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G코드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스포트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어, 스포트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스펀지 형태로 약간 눌러보면은 이렇게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플라스틱 자체는 0.3mm 두께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자체는요. 아주 그 자체만 이렇게 단단해요. 단단한데 0.3mm 두께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판 형태로 이렇게 얇은 형태로 이렇게 쭉쭉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약간의 힘만 가하게 되면 얘들이 다 떨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그 보셨던 그 모델링한 결과물의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충
사람 캐릭터 같은 도깨비 캐릭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가 눈이 되겠고요. 여기가 입부분입니다. 입부분인데, 입부분을 구멍을 뚫었죠. 예, 구멍을 뚫었는데, 그 뚫어진 구멍 사이에서, 플라스틱이 채워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입 모양 윗부분을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밑에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스포트 부분인데, 지금 여기 거기, 예, 격자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다 스포트입니다. 이런 스포트인데, 이 스포트 부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입이 완성되지 않고 밑으로 다 흘러버렸을 겁니다. 다 흘려버렸을 텐데, 이 스포트를 적당하게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뭐 이렇게 저기 수염 부분일까요? 예, 수염 부분 같은 형태나 아니면 입 부분 같은 것, 그 다음에 얼굴 주변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스포트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안정된 형태의 결과물을 출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포트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결과물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항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에 있는 영일대 루각을 모델링한 결과인데요. 영일대 루각을 모델링했는데 지금 요 그림만 보시게 되면은 루각의 지붕 밑에 뭐 이천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 공간들이 다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공간 또 바다 면에서부터 영일대 테라스 부분까지도 여기 다 비어 있습니다. 마루까지도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이런 형태의 바닥재를 만들고 하게 되면 그 바닥재하고 비어있는 공간 사이에는 당연히 스포트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출력 시간이 49시간 9분인데요. 49시간 같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네.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9시간 같으면 이틀이 넘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출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결과물인데 출력되는 영상을 제가 중간 걸 또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되고 있고요. 영상이 조금 그렇네요. 네. 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출력되는 과정에서 필라멘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한 번 더 볼까요? 자, 영상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스포트 들어가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포트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을 보여줬고요. 자, 이거 다시 조금 영상을 조금 지난 부분 다 이렇게.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기둥 부분이죠. 예. 여기 기둥 부분을 영일대 루각인데 이런 기둥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바닥재이기 때문에 그 바닥면에서 그냥 올라와야 되거든요. 바닥면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트 모델링을 해가지고 출력을 할 때는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스포트의 양을 고려를 해가지고 또 모델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는 스포트 많이 써야 되겠죠. 스포트 많이 써야 되겠지만은, 출력하는 방향을 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스포트를 또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을 고려하는 거죠. 생산성을 고려해서 스포트라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실습하는 목적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서 출력을 한 결과인데요. 스포트가 잘못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라멘트가 0.4mm 두께로 해서 바닥에 쌓여야 돼요. 쭉쭉쭉 쌓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쌓여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밑바닥에 스포트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쌓여서 올라가게 되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위에서 쌓여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밑바닥에 스포트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겠다고 플라스틱을 막 뿌려요. 0.4mm 두께로 해서 플라스틱이 녹여져가지고 밑으로 막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는데 밑에 바닥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요. 이런 형태로 해서 플라스틱이 그냥 바닥에 뿌려져 버립니다. 뿌려져 버리게 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적지 않은 양의 플라스틱이 지금 여기 이렇게 뭐 국수 가닥처럼 네, 국수 가닥 튀겨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D 프린터에서 모델링 된 결과를 그대로 최대한 똑같이 출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린트 되는 형태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 프린트 되는 형태 중에 프린트 되는 결과물을 부품 형태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부품 형태가 아니고 어떤 형태의 그냥 하나의 형태로 단일한 형태로 해서 모델링을 해서 출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일대 해수욕장 누각 같은 경우에는 누각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겠죠. 안쪽은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층 구조에서 또 1층 구조 그 사이에 또 비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층 구조에서 바닥하고 사이에 또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공간들도 일단은 그대로 출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 계속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쌓아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스포트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포트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포트가 어쩔 수 없이 생겨야만 우리가 원하는 모델링한 결과물이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스포트 쓰긴 써야 되겠죠. 쓰긴 써야 되겠지만은 출력하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90도 정도 돌려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스포트가 좀 적게 쌓인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결국에는 3D 모델링을 잘 하시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냥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형태를 만드는 걸로 끝내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형태를 프린트로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프린트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프린트로 출력을 하고 그 출력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스포트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출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FDM 방식 압출을 해서 필라멘트를 녹여서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중에는 그냥 깎는 장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스포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뭐 커다란 블록이 하나 있고 그 블록에다가 이렇게 깎아 나가는 그런 형태의 3D 프린트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스포트라는 게 있을 필요는 없죠. 스포트라는 게 있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3D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쌓는 방식으로 쓰는 게 되다 보니 스포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포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결과물들이 있었는데요. 그 스포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결과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팔이 있어요. 이 팔을 출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팔의 아랫부분에 스포트가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쌓여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트 형태의 플라스틱들은 조금 말랑말랑한 형태로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 가하게 되면 얘가 불러지거나 떼질 수가 있어요. 뗄 수가 있는데 여기 팔면하고 스포트 들어갔던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접촉이 있었겠죠. 접촉이 있었을 거고요. 이 접촉된 면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FDM 방식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3D 프린트 모델링을 해서 출력하는 그런 형태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실험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긴 하지만 일단 출력물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를 쓰고 고가의 소재를 쓰게 되면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은 장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학생들 용으로서 학교 연구실에서 쓸 수 있는 형태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3D 프린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게 되는데,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내진 결과가 그냥 하나의 그 뭉치,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쉐이프였던 것에서 바로 지난 시간에 14번째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걸 보시게 되면 블록 형태에서 끼운 형태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해드렸죠. 자, 이제 뭐, 20회 가까이 정도 됐을 때 나오게 되는 강의 내용인데요. 결과물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만들어 놓게 되면. 네. 일단은 한번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바람개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들입니다. 창가에 바람이 불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회전을 하고 있는데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형태의 바람개비들이 있고요. 바람개비들이 있고 이 바람개비들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는 동그란 형태의 약간 반구 형태의 바람개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에 쓰는 것처럼 사각 형태의 바람개비 날개, 전방 지향형 그런 바람개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 비어지는 삼각뿔입니다. 삼각뿔 형태의 바람개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된 이 바람개비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 방향탑까지 있습니다. 바람이 오는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바람개비도 있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바람개비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를 만들기 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지난 14회 때 말씀드렸던 끼우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모 뿔 형태로 되어 있는 바람개비, 그 다음에 원구 형태로 되어 있는 바람개비, 얘들 다 보면은 끼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바람개비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밑에 받침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받침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끼우는 형태의 그런 바람개비 구가 4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끼운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정렬 기능, 그 다음에 그룹 기능, 그 다음에 작업 평면 이런 도구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회 이번 동영상에서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1회부터 해서 30회까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15회까지는 사실은 조금 기초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6회 분부터는요, 16회 부분부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쭉 따라와 주시게 되면 30회가 끝나는 그 부분에서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모델링도 하고 출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